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백설이가 민두식의 어깨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루시아 씨, 서두르셔야 합니다. 문태경이 해독제 주사를 민두식의 팔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비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당장 손 치워.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태경이 경비와 격투를 벌이는 동안 백설이는 필사적으로 민두식을 깨우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 눈 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 남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지만 그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 백설이. 김선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이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물러나. 그렇지 않으면 민두식을 진짜 폐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김선재가 또 다른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을 감싸 안으며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바로 그 순간 침대 위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남과 동시에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된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신병원? 김선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다가왔습니다. 민두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손 치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 민강유통 회장이야. 하지만 여러 명의 힘센 남자들이 민두식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민두식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잡고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마. 안 돼. 민두식의 마지막 저항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안 그러면 다칩니다. 얌전히 가시는 게 신상에 이로우실 겁니다. 김선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두식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김선재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저 미소, 저 표정. 민두식은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너, 이 새끼가. 백설이는 회장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오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고 계세요. 백설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태경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실종되셨어요.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문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종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회의에도 안 나오시고 비서실에서도 행방을 모른대요. 문태경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문태경은 경비실로 가서 어젯밤 민두식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어제 저녁 7시 20분에 출차했습니다. 경비원이 로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문태경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모셨습니까? 아닙니다. 김선재 이사님이 직접 운전하신다고 해서 저는 집에 갔습니다. 운전기사의 대답에 백설이와 문태경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김선재.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문태경이 경비실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곧 모니터에 어젯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두식이 차에 타는 장면, 운전석의 김선재, 그리고 출차하는 차량.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 차량 번호를 추적할 수 있나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 씨,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납치입니다.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백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납치라니요? 김선재가 회장님을? 영상을 보십시오.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려는 듯한 동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문태경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백설이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민두식이 뒷좌석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차량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이 추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교통 CCTV를 통해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앰뷸런스와 합류했습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요. 모니터에는 외딴 건물 앞에서 앰뷸런스와 만나는 민두식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백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병원. 김선재가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확실합니다. 즉시 스텔라께 연락해야겠습니다.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태경이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김선재, 그리고 분명 그 뒤에는 민경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반드시요. 두 사람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민두식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스텔라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의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민경채는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민두식 회장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선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를? 놀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김선재가 민경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복잡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원했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말은 안 했어도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 민두식이 사라지길 바랐잖아. 이제 기회야, 민경채. 김선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의사소견서, 입원 확인서,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들이지. 민두식 회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그리고 유언장. 회장 유고 시 당신이 회장 대행이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 민경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유언장의 특정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유사시 민경채를 회장 대행으로 임명함. 그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강제 입원은 합법이야. 의사소견서가 있고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돼. 당신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끝이야. 김선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경채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루시아를 몰아내는 것. 난 아버지를 죽이는 건 아니지.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격리하는 거지. 치료를 받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민두식이 얼마나 편집증적으로 변했는지. 김선재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아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루시아는 내가 처리할게. 증거도 없고 회장도 없으면 그 여자는 힘을 잃어. 당신은 회장 대행이 되고 이사회를 장악하면 돼. 이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민두식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당신이 회장 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하는 거야. 유언장이 있으니 누구도 반대 못해. 민경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동의서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그어지는 펜 끝에서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민강유통은 당신 거야. 김선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채는 펜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언제 열어? 내일 당장. 시간을 끌수록 루시아가 움직일 시간을 주는 거야. 알았어.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할게. 민경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냉혹한 결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김선재는 그런 민경채를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공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선재가 자리했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채가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설이는 민경채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중요한 회의에 회장님이 안 계시다니. 백설이의 질문에 민경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야. 그래서 오늘 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 건강상의 이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문태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선재가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께서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선재가 의사소견서를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백설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을 직접 뵙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회의는 무효예요. 백설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여기 입원 확인서도 있어.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야. 민경채가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김선재가 유언장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의 유언장 제7조를 보십시오. 회장 유고 시 장녀 민경채를 회장 대행으로 임명한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태경이 유언장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민두식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 본부장님, 회장님은 지금 면회가 불가능한 상태십니다.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니까요. 김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쿠데타예요. 회장님을 강제로 감금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거잖아요.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루시아. 민경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표결하겠어. 민두식 회장의 유고에 따라 나 민경채를 회장 대행으로 임명하는 건에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이사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결됐어. 오늘부로 나는 민강유통 회장 대행이야. 민경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백설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회장님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사장은 사장 일이나 하세요. 회장 대행의 지시를 따르시고. 민경채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이는 민경채를 노려보다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태경이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루시아 씨,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본부장님.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부터 찾아야 해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민경채와 김선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모태주를 호텔 방으로 불렀습니다. 모태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텔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부르셨습니까? 태주야, 민두식 회장을 찾아야 해. 루시아에게 연락이 왔어. 회장이 실종됐대. 실종이라니요? 납치입니까? 그런 것 같아. 김선재가 운전해서 어딘가로 데려갔다는데 CCTV에 앰뷸런스하고 합류하는 장면이 찍혔대. 모태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스텔라가 노트북을 열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근교의 정신병원 리스트야. 최근에 VIP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곳을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모태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병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병원에서 모태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접수처에서 환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간호사가 특정 병동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모태주는 자연스럽게 병원을 둘러보는 척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저기 3층 VIP 병동은 일반인도 면회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3층은 특별병동이라 면회가 제한됩니다. 간호사의 경계하는 눈빛이 모태주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모태주는 병원을 나와 스텔라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세 번째 병원이 수상합니다. 3층 VIP 병동에 최근 입원한 환자가 있는데 면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확실해? 확실하진 않지만 간호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잠입해 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모태주는 야간 경비업체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는 위조한 신분증과 근무 배정표를 들고 병원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실을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태주는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VIP 병동의 문은 잠겨 있었지만 모태주는 준비해온 도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특별병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모태주는 천천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두식이었습니다. 그는 약물에 취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태주가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옆방으로 숨었습니다. 간호사가 민두식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지켜보니 간호사는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약물 투여였습니다. 간호사는 민두식의 팔에 주사를 놓고 차트에 기록을 남긴 후 병실을 나갔습니다. 모태주는 간호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스텔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성심정신병원 3층 VIP 병동입니다. 확실해?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잘했어, 태주야. 당장 루시한테 연락할게. 스텔라는 즉시 백설이에게 민두식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구출 작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스텔라로부터 민두식의 위치를 전달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방에서 구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에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문태경이 병원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은 의사로, 저는 간호사로 위장하는 게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제가 가운과 신분증을 준비하겠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은 의료진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 성심정신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설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루시아 씨? 네, 본부장님. 가요. 두 사람은 당당하게 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야간 회진입니다. 3층 VIP 병동 환자 상태 확인차 왔습니다. 문태경이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태주가 알려준 대로 복도 끝 특별병실로 향했습니다. 저기에요. 백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태경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잠시만요. 문태경이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몇 분의 작업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민두식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민두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약물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가방에서 해독제를 꺼냈습니다. 이걸 투여하면 잠시 후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문태경이 민두식의 팔에 주사를 놓는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루시아 씨, 저쪽에 숨으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본부장님 혼자서는 괜찮습니다. 어서요. 백설이는 병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태경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경비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입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거짓말. 당신을 본 적이 없어. 경비 한 명이 문태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문태경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경비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다른 경비가 무전기를 꺼내려 하자 백설이가 뛰어나와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태경은 한 경비를 제압했지만 다른 경비가 백설이를 붙잡았습니다. 루시아 씨, 문태경이 소리쳤습니다. 백설이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독제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난투극이 벌어지는 병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만! 김선재의 한마디에 경비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백설이를 붙잡고 있던 경비가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문태경도 경비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김선재는 천천히 백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 백설이. 김선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백설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와서 발뺌은 소용없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백설이라는 것을. 김선재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설이의 과거 사진들과 신원조사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출국 기록, 성형외과 진료 기록, 그리고 정루시아라는 가짜 신분. 다 여기 있어. 김선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백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김선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민두식 회장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자기를 속이고 접근한 여자라는 걸 알면, 당신이 복수하러 온 백설이라는 걸 알면?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야? 그럼 난 회장님한테 네가 한 짓을 다 폭로하겠어. 납치, 감금, 약물 투여. 나. 증거가 있어? 있어. 이 병원의 모든 CCTV, 약물 투여 기록, 네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전부 다. 백설이의 말에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거래하자. 넌 조용히 물러나. 민두식을 구출하려는 시도도 그만둬. 그러면 난 네 정체를 비밀로 해줄게. 거절할게. 백설이의 단호한 대답에 김선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각 좀 해봐. 네가 여기서 민두식을 데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난 바로 회장한테 네 정체를 폭로할 거야. 그러면 넌 모든 걸 잃어. 상관없어.
난 이미 다 잃었으니까.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김선재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내가 지금 여기서 민두식한테 약물을 과다 투여하면,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면 네가 원하는 복수는 물거품이 돼. 백설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선재의 위협은 진심이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선재가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스텔라가 이끄는 사람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모태주를 포함해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김선재, 이제 끝이야. 백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텔라의 사람들이 경비들을 제압했습니다. 김선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모태주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김선재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역전된 것입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조금씩 떠지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사람들이 김선재와 경비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모태주가 김선재의 팔을 뒤로 꺾어 묶었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루시아예요. 민두식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백설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백설이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모시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문태경과 모태주가 민두식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스텔라가 병실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곧 다른 사람들이 올 거야. 스텔라가 지시했습니다. 모태주와 다른 남자들이 민두식을 부축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설이도 뒤를 따랐습니다. 김선재는 결박당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백설이. 너도 알잖아.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일행은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스텔라가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후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을 차에 태우고 모두 황급히 출발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은밀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스텔라가 마련해둔 안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스텔라가 미리 연락해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진료를 부탁드립니다. 스텔라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민두식을 침실로 옮겨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백설이는 민두식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왜 제가 회장님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백설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인 민두식을 구한 자신의 행동이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루시아, 네가 아니었으면. 민두식이 혼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백설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제 안전해요. 거실에서는 스텔라가 문태경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이미 회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준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민두식이 돌아오면 모든 게 뒤집힐 거야. 스텔라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태주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 투여 기록과 불법 입원 서류입니다. 이것으로 김선재와 민경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가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태주야. 이제 반격할 차례야. 백설이는 여전히 민두식의 침대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와 동정, 증오와 연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민강유통 사장실에 민경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설이가 사용하던 책상을 차지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 대행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두식 회장이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민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루시아와 그 일당들이 회장을 구출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못 막아? 민경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회장님이 회사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다시 앉으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일단 회사는 우리가 장악했어. 아버지가 나타나더라도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용없어. 그리고 문태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자가 루시아 편에 서서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경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인사 발령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문태경은 사무실에서 인사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지사로의 발령이었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문태경은 즉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민경채는 의자에 기대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문태경이 발령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민경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인사 발령이야. 회장 대행의 정당한 권한이지. 저를 지방으로 보내서 입을 막으려는 거죠? 회장님을 불법 감금한 사실을 덮으려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지금 요양 중이야. 불법 감금이라니 증거라도 있어? 민경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문태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회장님을 어디 숨겼습니까? 당장 회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면회가 불가능해. 의사소견이야. 문 본부장, 아니 이제는 문 대리라고 해야 하나? 부산 발령 축하해. 저는 이 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야. 선택해, 문 본부장. 민경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문태경은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불법 감금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김선재와 당신을. 증거가 있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텐데. 민경채가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경채를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보고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문태경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백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 씨, 민경채가 저를 부산으로 좌천시켰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편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겁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본부장님.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곧 깨어나실 거예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전에 민경채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백설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태경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사장실에서 민경채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 모르겠습니다. 루시아가 어딘가에 숨겨뒀을 겁니다. 찾아내. 반드시. 아버지가 회사에 나타나면 우리는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재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안가의 침실에서 민두식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백설이가 급히 다가와 민두식을 부축했습니다. 민두식은 백설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시아, 여기가 어디야? 안전한 곳이에요, 회장님. 제가 모셔왔어요. 민두식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김선재의 차, 정신병원, 주사, 그리고 어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선재. 그 새끼가 날 납치했어. 정신병원에. 알아요, 회장님. 다 알아요. 이제 괜찮아요. 백설이가 물을 따라 민두식에게 건넸습니다. 민두식은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백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채가 회장 대행이 됐어요. 뭐? 민두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당장 회사로 가야 해. 전현이. 안 돼요, 회장님. 백설이가 민두식을 붙잡았습니다. 민두식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왜? 내가 나타나면 전현들은 끝이야.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김선재가 또 다른 수를 쓸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두식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준비? 확실하게 김선재와 민경채를 제거할 계획이요. 그들이 회장님을 납치하고 감금한 증거가 다 있어요. 병원 CCTV, 약물 투여 기록, 김선재의 차량 블랙박스. 민두식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 있어? 네, 스텔라가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백설이가 의자에 앉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때 회장님이 나타나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민경채와 김선재는 현장에서 체포될 거고 회장님은 정당하게 복귀하시는 거죠. 민두식은 백설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지. 그년들이 주주총회에서 우쭐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꼴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때까지는 여기서 쉬셔야 해요. 건강을 회복하셔야 하니까요. 알았어. 루시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민두식이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설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두식은 백설이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루시아, 난 이제 알았어. 내 자식들은 다 날 배신했지만 넌 달라. 넌 진짜 내 편이야. 백설이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민두식의 진심 어린 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제 편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둘이서 민강 유통을 이끌어가자. 네가 사장이고 내가 회장이고. 완벽하잖아. 민두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다시 누워 눈을 감자 백설이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스텔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민두식이 뭐래? 계획대로 하기로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복귀하실 거예요. 잘했어. 그런데 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스텔라가 백설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복잡해서요. 복수의 대상을 구했으니 복잡하지. 하지만 잊지 마. 이건 다 미소를 위한 거야. 스텔라의 말에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백미소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미소를 보자 백설이의 결심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민강유통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에는 민경채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 대행으로서 첫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이는 제가 추진한 신규 사업의 성과입니다. 민경채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김선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문태경이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준비는 다 됐습니까? 문태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민경채는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회장 대행으로서 민강 유통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강 유통을.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두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경채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민경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민경채 비켜. 민두식의 한마디에 민경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요양 중이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요양? 난 납치당했었어. 네 공범 김선재한테. 민두식의 말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경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 내 정신 멀쩡해. 비키라고 했어. 민두식이 민경채를 밀쳐냈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단상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민두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재와 제 딸 민경채의 공모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두식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민강유통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선재가 민두식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두식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김선재가 강제로 문을 잠그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김선재는 저를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민두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외딴 건물 앞에서 앰뷸런스와 만나는 장면, 민두식을 끌어내리는 정신병원 직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 건물은 성심 정신병원입니다. 김선재는 저를 그곳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김선재는 도망치려고 입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은 불법 입원 서류입니다. 스크린에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민경채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의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모든 서류에 민경채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경채, 네가 직접 서명한 거야. 부인할 수 있어? 민두식이 민경채를 향해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김선재가 속인 거예요. 민경채가 간신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백설이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민경채와 김선재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민경채와 김선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뭐라고? 아버지를? 놀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내가 원했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말은 안 했어도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 이제 기회야, 민경채. 녹취록이 끝나자 장내는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니야. 원본 파일이 여기다 있어. 문태경이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물 투여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병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민두식에게 투여된 진정제와 수면제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약물들을 강제로 투여받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선재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선재, 넌 끝이야. 민두식의 신호에 따라 경찰들이 김선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선재, 납치 및 감금,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선재는 저항하려 했지만 다른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경채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김선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끌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경채, 민두식이 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회장 대행직에서 해임이야. 아니,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이야. 아버지,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냉정했습니다. 넌 날 죽이려 했어. 정신병원에 가둬서 폐인으로 만들려고 했지. 그런 네가 내 딸일 자격 있어? 민경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비 민경채를 밖으로 내보내. 민두식의 명령에 경비들이 민경채를 끌어냈습니다. 민경채는 백설이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루시아, 네가 다 꾸민 거지? 하지만 백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웅성거렸고 언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민두식은 단상에서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다시 회장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정루시아 사장과 함께 민강 유통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백설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단상의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장실에는 민두식과 백설이만 남았습니다. 민두식은 의자에 깊이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설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이 백설이를 불렀습니다. 백설이는 천천히 돌아서서 민두식을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이었을 거야.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서 생각했어. 내 자식들은 다 날 배신했구나. 돈과 권력 앞에서 아버지는 없었어. 회장님. 하지만 넌 달랐어. 넌 날 구하러 왔어.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랬어, 루시아? 민두식이 백설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남편이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남편. 민두식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루시아, 난 이제 알았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피로 맺어진 자식들보다 네가 더 소중해. 민두식이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설이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서 민강 유통을 이끌어가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지분도 더 줄게. 진짜 내 후계자는 너야, 루시아. 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왜? 싫어? 아니에요. 그냥 과분해서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두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분한 게 아니야. 넌 자격이 있어. 민경채보다, 민수정보다, 민지섭보다 훨씬 더. 감사해요, 회장님. 백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 루시아. 이제 다 끝났어. 김선재는 감옥에 갔고 민경채는 쫓겨났어.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돼. 민두식이 백설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들어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맞아, 시작이야. 새로운 민강 유통의 시작. 우리의 시작. 민두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설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석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두식과 백설이는 나란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회장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그녀는 주머니 속 백미소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세리의 얼굴도. 백설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두식은 여전히 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설이를 완전히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백설이의 진짜 정체를, 그녀의 진짜 목적을,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복수의 불꽃을. 회장실 밖에서는 민강 유통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눈속은 언제나 고요한 법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